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미 간 경제,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고,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무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다양한 인사와 협의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미국 측이 거절했다는 말은 사실과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의 등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호출을 하면서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2+2 협의 자체도 무산이 되는 바람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은 일단 아니다.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것도 거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 때문에 대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는 관세 협상의 슈퍼위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급 인사 4명이 동시에 방미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김정관 산업부 장관 또 그리고 기타 다른 인사들은 이미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만 이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 간의 2+2 고위급 협상은 뒤로 미루자 이런 긴급한 통보를 우리가 받았고요. 사실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분히 전략적인 압박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미국이 조기에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좀 코너에 몰아넣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정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니까 그들도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볼 테고 동시에 중첩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번에 2+2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스케줄링의 컨플릭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정상의 충돌이라는 외교적인 표현을 쓰던데 미안한데 우리가 선결과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 전략적인 구석도 있을 테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 장관급 4명의 인사 중에 가장 먼저 방미를 했고요. 그 2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건데 미국에 가서 원래는 마크 루비오 장관과 만났어야 하지만 이 필리핀 정상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히 호출을 하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져서 대면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는 통화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자. 그리고 통화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 이런 내용들은 알려져 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정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레이어 USTR 대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미국이 거절했다.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루비오 장관이 위성락 안보실장의 만남을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거 오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정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3번이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는요, 우리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국익을 지키는 데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세심한 보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보도가 나가면은 그 국내에 어떤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런 어떤 불안함이 그 국가를 그 협상자를 압박하게 되고 그럼 그 압박에 의해서 빠른 협상을 조급하게 하다가 우리의 실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슈퍼위크라고 하는 이런 때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게 모든 걸 다뤄야 된다. 루비오 장관과는 트럼프의 호출에 의해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원래 그 미팅 장소에는
실무 협상을 할 사람들이 다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커 부보좌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무부의 그 비서실장, 국무장관의 비서실장도 있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주요 인사가 그 탑 원 빼고는 다 있었던 상황이라 충분한 협의도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협의하는데 충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도 일단은 본인 실수로 굉장히 미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미국도 굉장히 미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재무부 통해서 이 수년된 2+2 협의 조만간 다시 개최할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그렇고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여한구 통산교섭본부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그 미국 측 대표들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2 재무장관이 배석하는 그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정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뒤로 밀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산업부에서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1시간 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측 입장도 전달을 했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도 들었으니까 일단 이게 분명히 외교적 결례 상황은 맞죠. 그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판이 엎어진 건 아닙니다. 정밀하게 갈라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국민들도 이럴 때만큼은 의견을 모아주시는 거 아마 우리 협상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2는 미뤄졌지만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의를 한 셈인데 일단은 그 8월 1일 발효 시점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데는 좀 뜻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일정이 가능할 거냐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지금 기계적으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배석을 하게 된다. 이게 알려져 있는데 28일, 29일에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어떤 것들 때문에 25일 회담이 뒤로 미뤄졌는지는 우리가 그 내밀한 사정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29일까지 현장에 있다가 미국에 바로 돌아와서 우리하고 만난다고 해도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이전에 이틀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로 얘기를 더 나누면서 한국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틀 안에 원하는 A안을 가져오면 극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를 압박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텐데 여하튼 8월 1일 이전 시한에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디테일하게 협상하기는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예. 네. 우리보다 먼저 이제 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발표됐던 25%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췄고 또 쌀은 일부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일본처럼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아직 협상이 남은 국가들을 좀 압박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사실은 다른 나라와의 국가 간의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협상을 뒤로 미룬다. 이게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다분히 외교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그런 협상은 사실상 총평을 한다면 일본이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돈으로 관세를 샀다 이렇게 총평할 여지가 있는데 봐라 한국도 일본처럼 하면 된다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순방하는데 갑자기 동행을 한다는 것도 어색한 알리바이이기는 합니다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다. 여기서 뭔가 더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뜻일 테고 아마 뭐 암암리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일본이 그 미국에게 했듯이 한국도 백지수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 재정 여력이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라 아마 어떤 거 주고 어떤 거 받을 수 있을지 우리 협상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는지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우리 내부의 경제도 굉장히 지금 안 좋고 네. 우리 내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력 제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하는 것 등의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적인 환경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함께 해 나갈 것인가도 의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간의 협상도요. 그 테이블 위에 협상이 있고 테이블 밑에 협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트럼프는요. 일기 행정부의 자신들의 그 주요 참모, 부처 장관들에 의해서 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저서들을 보면 폼페이오나 뭐 매티스 뭐 다 보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테이블 밑에의 어떤 네트워크를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보여줘서는 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더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뛰기가 자유롭기도 하고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상황 인식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대 재벌 총수들을 지난주부터 차례로 지금 다 만나고 있고 24일에는 이재용 회장까지 만나서 말씀하신 대미 투자를 포함한 어떤 레버리지나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협상안들을 같이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돈 주고 이제 관세를 산다라는 표현이 네. 참 와닿긴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미국 대미 투자를 한다는 건 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만남에서 이런 방안들 충분히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 사실 일방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관세 문제는 사실 해당 수출 기업들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느냐, 정부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하고 구체적으로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하루 전에 나온 현대차 실적을 보면 장사는 잘했는데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왜 16% 정도 빠졌는지 보니까 관세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관세에 대한 영향을 감수하면서 가급적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충격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2 협의가 살짝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현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기업이 아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7조 원 정도 됩니다. 일본이 미국에 준 선물이 700조 원이 넘으니까 아마 미국은 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협상 잘해서 현장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